어디까지 나간다 그런 얘기 한 거 있어요? 교과서 끝까지? 행렬까지 다 나간다는 거겠죠? 너희는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써 있는데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우리가 맨 처음 배울 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그리고 그 이후에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이어서 연립 방정식까지 오늘 다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최대한 많이 나가려고는 할 겁니다. 오늘은 어차피 숙제 질의응답도 없으니까 맞죠? 3시간 동안 질문만 나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푸는 것은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 푸는 것과 흡사해요. 2차 방정식을 푸는 요령은 두 개였죠. 뭐랑 뭐예요? 인수분해와 근해공식. 그쵸? 인수분해와 근해공식 두 개밖에 없었어요.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에도 근해공식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근해공식 자체가 생긴 게 너무 괴랄해서 외우라고 말하지 않고요. 단순히 딱 하나만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요. 인수분해.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 앞에서 배웠던 이번 시험 범위였던 인수분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해야겠죠. 인수분해를 하는 요령은 첫 번째로 뭐다? 으로 묶는다. 두 번째, 공식을 다 외우고 있는가. 세 번째, 공통 부분이 있을 때 치환한다. 네 번째, 복 2차식. 다섯 번째, 문자가 여러 개 있으면 내림차순한다. 여섯 번째, 조립제법. 그 중에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기 위해서는 보통 3차 방정식은 조립제법밖에 없고요. 4차 방정식은 조립제법과 보기차식 이 두 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대칭식이 때때로 존재하긴 하는데 우리 7번째라고 말했던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잘 안 나오긴 해요. 여기까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방정식을 푸는 첫 번째 아이디어는 뭐를 기준으로 삼는다? 조립제법 잘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립제법 잘해라. 조립제법 잘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근데 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어쨌든 근을 구할 거잖아? 근데 2차 방정식에서 근이 나왔으면 근에 대한 언급을 하면 우리가 문제를 푸는 요령은 일반적으로 세 개라 했어요. 뭐예요? 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대입을 하거나 근을 통해서 근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거나 마지막으로 뭐? 근과 계수 관계. 이 아이디어도 네 공고합니다. 이것도 유지돼요. 그럼 우리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에 대해서 대입과 인수분해는 뭐 어렵지 않을 텐데 문제는 이제 근과 계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이제 잘 다루어 주면 되는데 4차 방정식에 대한 근과 계수 관계는 굳이 다루지 않아요. 하지만 3차 방정식도 사실 교육과정 바깥의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거는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소개를 하죠. 3차 방정식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이라는 애가 인수분해가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가진다고 합시다. 그럼 세근이 다음과 같이 되니까 인수분해를 하면 a에 x-알파, x-베타, x-감마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고 했을 때 이거 유형 10 위에 있어요. 이 개념은 유형 10에 있어요. 그래서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일 때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할 수 있고 얘를 다시 전개한다고 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에 x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의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로 전개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디에 있던 거예요? 이렇게 전개되는 건
곱셈 공식에 있던 거죠. 그래요? 이건 여기에서 이걸로 넘어가는 건 곱셈 공식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괜히 있던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이때 그럼 세근의 합은 여기에 있죠. 그게 얘랑 비교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a분의 c가,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라고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것도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이 형태들도 우리가 곱셈 공식과 변형들에서 종종 보던 형태죠. 그럼 얘네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변형까지도 이용할 수 있겠다까지 생각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원래 식과 근을 알려줬다고 했을 때 인수분해를 전개했던 이 식과 이 식을 비교해서 근과 계수 관계가 나오는 거고요. 한 개씩 더한 거, 두 개씩 더한 거, 세 개를 더한 게 차례대로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가 되며 부호만 맞불마로 교대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렇죠? 사실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뭐랑? 이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것의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가 a분의 c였잖아요. 그쵸? 똑같이 생겼죠. 하나씩 더한 거 마이너스 a분의 b, 두 개짜리 a분의 c. 하나씩 더한 거 마이너스 a분의 b, 두 개씩 더한 거 a분의 c, 세 개짜리여서 a분의 c, d 마이너스. 맞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뭐도 추측할 수 있어요. 사차 방정식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내근에 대해서 얘네 내근을 더한 건 당연히 뭘 거다? 뭐라고 쓰는 거야? 얘일 거라고 예측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건 정확합니다. 그건 정확해요. 알았죠? 수순이에요, 수순.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향이 유지돼요. 당연히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의 곱도 뭐겠어요? a분의 2겠죠.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그러니까 얘는 그냥 플러스 a분의 2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상은 맞습니다. 사실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은 여기까지만 와도 느낄 수 있을 텐데 2차 방정식에서 쓰였던 많은 성질들이 거의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냥 뭔가 좀 추가될 뿐이지 경향은 같아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 좀 헷갈린 게 있었다? 지금 다 잡지 않으면 다시 헷갈리게 될 겁니다. 알았죠? 이게 유지돼요. 쭉 이어져요. 쭉 이어집니다. 그걸 주의해야 되는 거죠. 수학에서 우리가 계속 주의해야 되는 건 앞에 걸 계속 물어볼 거예요. 앞에 거 시험 끝났으니까 끝? 아니야. 수학은 그게 안 돼요. 반드시 앞에 거 헷갈렸던 게 있으면 이거 하면서 다시 채워서라도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어느 순간 무너지는 때가 올 겁니다. 자, 개념은 여기까지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3차 방정식의 특이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설명하면서 진행하도록 해보죠. 다시 유형 1로 넘어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죠. 944번에 있는 문제부터 소개를 해볼게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13x 마이너스 7을 x-a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3이다 라고 했어요. 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QA래. QA를 구해달라는 건 그냥 일단 QX를 구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쵸? 그럼 어떻게 저걸 구해야겠어요? 어떻게 구해야겠어? 어떻게 구해? A를 대입했더니 3이다? 그것도 괜찮지. 근데 뭐가 더 좋다? 여기는 숫자가 깔끔하잖아요. 그쵸? 그걸 이항하면 인수분해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빼기 12 x-a 곱하기 qx로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됐죠. 그러니까 얘를 보면서 우리가 뭔 생각을 해야 돼? 인수분해 하라는 거네. 3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뭐예요? 조립제법이죠. 뭘로 조립제법 하면 될까요?
보여요? 뭘로 조립제법하면 될지? 2로 해볼까요? 그럼 x-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되는데 인수분해 더 이상 안 되죠. 그래서 a가 명확하게 2고 qx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가 된다는 걸 밝힐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qa는 q2를 대입하라는 것이며 얼마? 1이라고 구할 수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인수분해라는 것을 이용할 생각을 하는 게 낫지, 물론 여러분들이 나머지 정리를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A를 대입하면 3이야 라는 것을 떠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더 낫다. 알았죠? (950번) 이어서 볼게요. 950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제는 이겁니다. 3차식이라는 것은 저기서도 슬쩍 나왔는데 인수분해의 결과가 1차 곱하기 1차 곱하기 1차가 될 수도 있지만 1차 곱하기 2차로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수업을 하고 왔니? 네. 복습한다 생각하고 들으세요. 오늘은 1차 곱하기 2차가 됩니다. 얘는 이미 실수해가 3개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이 형태는 실수해 하나와 실수해 3개일 수도 있고요. 이게 실수해 1개와 허수해 2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오케이? 그래서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 얘가 만약에 허수해, 즉 허근을 갖는다면 이건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가 그거죠. 실근 하나, 허근 2개. 그쵸? 그럼 허근을 갖는다면 우리 2차 방정식에서 다루었던 허근의 성질 같은 게 다 써먹어진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더하기 9x 마이너스 9라는 것을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x 마이너스 3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렇죠? 근데 허근 G1, G2라고 했다는 건 여기가 G1이랑 G2가 근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럼 뭐예요? 장식용입니다. 이 문제에선. 그러면은 여기에서 G1 곱하기 G1 바 더하기 G2 곱하기 G2 바라고 했는데 웬걸 얘의 두근 G1과 G2는 당연히 둘이 무슨 관계예요? 켤레근이겠죠. 그래서 G2의 바가 G1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G1 곱하기 G2의 2배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런가요? 두근의 곱이 얼마라고 써있어?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 3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6이 되는 거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허근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켤레근이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켤레근이라는 생각을 해줘야 한다. 그래야지만 문제가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지죠. 이걸 또 인수분해하고 근해공식하고 그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어서 958번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3의 x 더하기 3a. 여기 파트부터 어려운 부분이 이거예요. 여기 파트부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문자가 있잖아? 이게 우리의 시험 범위도 있긴 했지만 문자가 있어도 조립제법을 시도는 해봐야 돼요. 이게 시도를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시도를 해야 돼요. 실제로. 문자가 있어도 조립제법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이번 파트에선.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고요. 문제에서는 알려줬어요. 뭐라고 알려줬냐면 FA와 FA 더하기 2가 뭐다? 0이다. 그러니까 근을 제시해 준 거거든. 근을 제시했으면 다시 쓸 수 있는 게 뭐라고? 대입, 인수분해, 근과계수 관계예요. 그쵸? 근데 나 이거 명확하게 알아. 우린 이미 근과계수 관계도 알잖아. 그치? 3차 방정식의 근과계수 관계의 세개의 합은 뭐라 그랬어?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거죠. 보여요? 이거 세근의 합 그럼 얼마여야 돼? 근데 여기 지금 A랑 A 플러스 2가 있어. A 플러스 2가 있다고. 그럼 다른 건 누구야? 얘죠. 얘죠. 그렇죠? 이해가요?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물론 이건 근과계수의 관계를 알았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푸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당연히 근을 알려줬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뭘 해? 인수분해를 할 생각을 해야죠. 인수분해. 그렇죠? 근을 제시하면 대입, 인수분해, 근과계수는 깨지지 않아요. 그건 깨지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깨지지 않아요. 단 대입이라는 측면에서는 2차 방정식 때보다는 좀 덜 나와요. 보통 그래서 근과계수 관계를 인수분해 이용하는 문제가 메인이 됩니다. 알았죠? 자, 뭐 마저 해볼게요. 자, 그럼 얘랑 얘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를 하면 fx는 다시 이걸 써볼까요?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a로 조립제법 하면 자, 얘가 됐고요. 그럼 이게 인수분해가 뭘로 돼요? 얘는 3으로. 그래서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fx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문제에서 누가 또 다른 근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누가 A야? 라고 물어봤을 때 A는 이미 있잖아. 그치? 그럼 이게 지금 세 근이 A와 3과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누가 둘 중에 A 플러스 2야? 누가 A 플러스 2야? 큰 거가 3이 A 플러스 2라면 A는 얼마예요? 1이죠. 맞아? 또 다른 게 A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어? 얘가 A 플러스 2일 수도 있지. 마이너스 1이 A 플러스 2면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잖아. 두 개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한 거야? 실수 A의 값의 합은 이라고 나온 거죠. 합은. 맞아요? 둘 더하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풀 수 있죠. 이번 시험에서도 나왔었죠. 그런 거 여러분들 다 있잖아. 모든 뭐의 합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아 적어도 두 개는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쵸? 자연스러워요. 얘를 A 플러스 2라고 쓰는 거 처음엔 자연스러울 수 있어. 그래서 하나 나왔잖아.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뭘 고민해야 돼? 왜 하나가 없지? 더 있어야 돼. 아, A 플러스 2가 얘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요? 질문 있나요? 좀 다른 방법 하나 제시해 볼게요. 아까 요런 거 좀 꼼수 썼으니까, 그쵸? 얘를 우리가 찾았다는 전제하에 세근의 합을 이용해서 얘를 이용했잖아요. 그쵸? 그럼 그 다음 우리가 써먹기 좋은 건 뭐예요? 세근의 곱. 세 개를 곱했는데 다른 해요. 다른 방법. 곱한 게 마이너스 3a죠. 그럼 어떻게 돼? a제곱 더하기 2a는 3이잖아. 그치? 두 근의 합 얼마예요? 마이너스 2. A의 합이라며? 그럼 A의 합. 이거 만족하는 A가 내가 찾는 A 아니야? 합은 마이너스 2겠죠.
A를 안 구해도 되죠. 유연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그 틀은, 기본적인 틀은 뭘 깨지 않아? 근을 제시로 쓰면 인수분해, 근과계수 관계, 이거는 굳이 깨지지 않는다고. 웬만하면 깨지지 않아요. 항상 둘 중에 뭘 쓰는 게 나한테 편할까를 고민해 주는 게 좋아요. 하나만 일변도로 하는 거, 일단 중수까지는 하나만 쓰는 것도 괜찮아. 중수까지는. 근데 어쨌든 학교에서 1등급을 원하잖아. 그럼 한 가지 풀이만으로는 시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두 가지 정도는 알고 그 중에 뭘 쓸지를 고민해야. 이번 시험도 되게 시간 모자라지 않았니 니네? 이거 시간 여유 있던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그쵸? 시간은 거의 무조건 모자라요. 기말은 더 모자랄 겁니다. 왜? 더 어려우니까. 더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순열과 조합이라는 게 포함된 시험 범위고,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푸는 요령들을 연습을 해야 돼. 근데 빨리 푸는 거는 사실 막 엄청 간단한 공식들이 있다는 그런 게 아니라 미리 계획을 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 그리고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해서 경로가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좋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그 결정력, 그 두 개가 필요한 것 뿐이에요. 알았죠? 자, 이어서 970번으로 보겠습니다. 또 나왔죠? 또 나왔어요. F3은 0이래요. 그렇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인데 F3은 0이에요. 잠깐만, 대입해서 0이다? 그게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대입해서 0이다. 근을 알려줬네. 터프걸. 얼른 책을 펴주세요. F3은 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또 왜 이렇게 늦어? F3은 0과 F-3과 F0이 같다라는 게 두 개 있어요. F3은 0과 F-3은 F0. 그리고 fx는 0의 서로 다른 세 실근의 합이,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래요. 근데 이미 한 근을 알려줬잖아, 맞지? 그럼 다른 두 근의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2래요. 자, 근데 봐봐. 이게 3차식이니까 fx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지? 그치? 근데 이 f-3과 f0이 똑같다는 건 무슨 말이야? 아주 좋은 오답입니다. 2차 함수가 아니에요. 앞에 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맞죠? 그래서 접근 자체는 맞는데 그냥 대입을 해야 됩니다. f-3은 마이너스 6 곱하기 그냥 바로 네, 일단 쓸게요. 그리고 F0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3 곱하기 B. 이해가 됩니다. 이 둘이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둘이 같다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둘을 비교하면 나누기 하고 싶은데 일단 둘을 비교하고 싶은데 나누기를 할게요. 둘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 지우면 마이너스 18 더하기 6a 마이너스 2b는 b 이렇게 써집니다. 마이너스 3을 양면에 나눈 거예요. 그러면은 2a 또 3으로 나누면 2a 마이너스 b는 3으로 나눴으니까 6 이렇게 되는 게 하나의 관계식입니다. 자, 그런데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라 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에 있는 근이 이미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두 근의 합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a죠.
그쵸? 그 개의 지금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이라 했으므로 A가 4라는 걸 구할 수 있고요. A가 4니까 B는 깔끔하게 뭐가 떠요? 2가 뜹니다. 그래서 fx가 확정되는 거죠. x-3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f-1의 값은 마이너스 4 곱하기 7은 마이너스, 잠시만, 마이너스 1 곱하기, 지금 a 4라고 하지 않았니? 그렇죠? 잠시만. 3으로 나눴고 6a 마이너스 b는 6. 3으로 나눴고, 네, 고마워요. 마이너스, 이게 3으로 나눴다 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뜨죠. 여기를 식을 잘못 썼네요. 그러면 여기가 아하하하하, 연립을 좀 잘못했네요. 그냥 전개하고 할 걸 그랬나? 3으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b. 네. 위에 틀렸네요. 미안합니다. 이거는 잘못해서 그냥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얘가 될 것 같고요. A는 4가 돼서 B만 달라집니다. B가 얼마가 돼요? 이게 24니까 6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6이 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7 곱하기, 여기도 7 곱하기 근데 답이 좀 이상한데? 뭔 뻘짓을 하고 있는 걸까? 잠깐만 다시 한번 볼게요. F3 0이라 했으니까 인수분해 됐고요. F 마3은 마이너스 6 곱하기 9 마이너스 3a 더하기 b. 0은 마3 곱하기 b. 양변에 3으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2라서 마이너스 18 플러스 6a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b. 넘어가면 6a 마이너스 b가 18. 근데 지금 아까 말했다시피 세근은 두근의 합이 여기 3과 여기 뭐예요? 마이너스 a가 되잖아요. 두근의 합이. 그래서 둘을 더한 게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므로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손이 생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난 당연히 두근의 합이 뭐라고 생각한 거야? 마이너스 a라고 쓴 거죠. 여기서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있어야 되는 오류입니다. 이걸 겪지 않으면 얻지 못해요. 뭐가? 쟤는 사실 중근이다. 이게 중근을 가져요. 그리고 그 중근이 즉 3, 중근이라서 얘가 원래 있던 근의 2배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2배다. 즉 3과 어떤 그 k를 더한 게 마이너스 1이고 k가 즉 마이너스 4가 중근이어야 되는 거라서 fx가 완성이 되는 거죠. 뭘로? x-3 곱하기 x 플러스 4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f-1은 마이너스 4 곱하기 그것도 좀 이상하다. 이것도 뭔가가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지? 얘는 4가 맞고요. 그럼 b가 6인데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얘가 중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중근이 누군지 모르지만 더한 게 마이너스 1. 그럼 이렇게 되고 f-1은 마이너스 4 곱하기 9가 뜨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36이 뜨는데 이러면 답이 아니긴 하거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계속?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다. 한 근은 3. 일단 맞았고요. 그리고 마3을 잘못 대입했나? 아닌데? 마6 9 마3a 플러스 b 마3b 18 마이너스 6a 플러스 2b는 b 6a 마이너스 b는 18 A는 플러스 8 16. 그럼 저게 또 깨지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게 잘 떠야 되거든? 이걸로도 답이 안 나와서 뭐가 문제일까?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54 플러스 18a 마이너스 6b 3b 맞는데? 색은 부분의 합 마이너스 a 중근 떴다. 그러네. 네. 자, 여기까지는 맞고요. 네. 그래서 fx라는 애가 x-3 곱하기 x 플러스 4의 제곱이나 이게 여기에서 나왔네요. 뭐냐면 네. 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3차 방정식 문제에서 학교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얘예요. 근데 그거를 여기에서 물어봤네요. 뭐냐면 중근이라는 게 무엇이냐? 중근이라는 것은 중복된 근이잖아요. 그쵸? 이 중복된 근이라는 게 중근인데 그럼 두 개 있으면 중근인 거거든? 그래서 지금 저거 위에 있는 것처럼 x-3 곱하기 x 플러스 4의 제곱도 중근이 되고 x-3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4도 중근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4가 중근이고 얘가 중근이고 3은 이제 그냥 근이 되는 거죠. 그쵸? 여기선 3이 중근이고 마이너스 4는 중근이 아닌 근이 되는 거예요. 그쵸?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뭐냐면 얘 같은 애가 인수분해가 돼서 x-3 곱하기 x-3 곱하기 x 플러스 4라고 적혀 있다면 이 형태에서는 중근이라고 판단이 안 돼요. 그쵸? 이 왼쪽에 있는 것과 결합했을 때만 중근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주 쟁점은 이겁니다. 얘가 중근을 갖는 것, 방금 같은 모순이 이끌어져서 이제 중근을 가져야만 되는데 그 중근이 마이너스 4냐 아니면은 이제 3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F0이라는 것과 F-3이 같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성립하지 않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내가 찾는 애다라는 거죠. F0과 F-3이 똑같은 건 이 형태다. 0 대입하면 36이고요. 마3 대입해도 36이죠. 그래서 내가 찾는 F-1은 여기에다 대입한 16 곱하기 3, 48이 답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생각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케이. F3은 0이니까 인수분해 해야지. F-3이랑 F0이 같다고? 일단 미지수를 써놓고 관계식을 써봐야지 라고까지 했어요.
근데 문제에서 이때 이 세 근의 합, 세 실근,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고 안 했거든? 그냥 서로 다른 실근. 이 멘트가 약간 이상한 거야. 왜 세 개가 아니지? 그래서 일단 세 개라고 가정을 했어요. 세 실근이라고 가정을 한 거죠. 다른 세 실근이라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게 두 근의 합이죠. 두 근의 합이라고 가정을 해서 더했더니 이상하다.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말이 안 돼. 이렇게 썼더니 얘가 되는데 이거는 실근이 없어. 왜 이런 일이 벌어져? 극적 고민을 하겠죠. 말이 안 돼. 일단 이건 아니야. 내가 뭘 놓친 게 있을까? 아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세 개가 다르지 않은 거야. 중근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라지. 그런 거죠. 중근을 가진다. 그래서 이제 3 플러스 K는 마이너스 1이 그냥 두 근의 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가 또 다른 근인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또 발생을 합니다. 중근을 가진다고 했을 때 그 중근의 대상이 누구냐? 마이너스 4가 중근이냐 아니면 3이 중근이냐? 이걸 우리가 다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 F-3은 F0과 같다라는 걸 통해서 얘가 틀렸고 얘가 답이 됨을 얻어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3차 방정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고요. 중근의 의미. 그래서 아마 다른 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근을 가진다 라는 멘트를 하는 문제가 또다시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때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까지가 3차 방정식을 푸는 거였다면 그 다음은 몇 차 방정식을 풀겠어요? 4차 방정식을 풀게 될 겁니다. 4차 방정식은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어요. 조립제법도 있고요. 공통 부분을 치환하는 것도 있고요. 복 2차식도 있고요. 그리고 대칭식도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다루어 보려고요. x 4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6x 빼기 12 라는 애가 내근을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쵸? 내근이니까 이렇게 써지잖아. 근을 알려줬으면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라고 말했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1-알파, 1-베타, 1-감마, 1-델타를 물어봐요. 이거 뭐 하라는 거야? 그쵸? 대입하라는 거죠. x에 1 대입하라는 겁니다. 1 대입하면 딱이잖아. 여기다 1 대입해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겠죠. 근을 알려줬고 인수분해를 하라고 하는 거고, 인수분해를 통해서 형태의 유사성을 통해 대입을 해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주는 거죠. 오케이. (977번도) 뭐 간단하네요. x 4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2래요. 근데 두근 1과 2를 알려줬어요. 그쵸? 두근을 알려줬어. 근을 알려줬으니까 우리가 뭘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요. 그럼 그 다음 a는 x제곱 더하기 그냥 뭐 cx 더하기 뭐가 돼요? 6이 될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왜냐면 이 둘 곱한 게 2인데 최종적으로 곱한 게 12여야 되잖아. 그치? 그럼 나머지 두 근의 곱은 얼마예요? 그냥 6이겠죠. 그쵸? 뭐 쓴 거예요? 근과 계수 관계를 쓴 거죠. 그쵸? 근과 계수 관계 써서 6이다.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 이걸 직접 조립제법 해도 괜찮은데 굳이?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굳이? 인수분해 해야 돼? 어차피 근과 계수 관계 있으면 그냥 상수항만 구하면 되잖아. 그쵸? 그래서 그렇습니다. 말했다시피 4차식을 푸는 방법은 4차식 인수분해를 하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통부분 묶는 거, 근데 이건 많이 나오진 않긴 해요.
공식, 보기차식, 조립제법. 마지막으로 대칭식. 진짜 많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 아직 하나도 안 썼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죠. 치환까지 쓰자. 치환은 안 썼네. 그래서 985번은 뭐예요? 공통 부분이 있는 4차 방정식. 근데 이게 공통 부분이 있어? 무슨 생각이 들죠? 985번 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120이라고 돼 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얘네 둘은 인수분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이렇게 생긴 거 인수분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요? 우리가 인수분해 범위에서 했는데 그렇죠. 두 개씩. 어떻게 두 개요? 이렇게 두 개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빼기 120은 0. 아, 그걸 보이네. 뭐를? 치환해야겠다. 얘를 치환하면 얘는 뭐가 돼요? 플러스 2니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20은 0입니다. 그럼 인수분해가 뭐랑 뭐로 돼요? 12랑 x 마이너스 10으로 인수분해가 되겠고요. 다시 돌려면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6과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은 0이 되죠. 문제에서 원하는 이 W라는 애가 허근이래. 그러면은 뭔 문제냐면 둘 중에는 허근을 갖는 애와 실근을 갖는 애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허근을 가질까요? 얘겠죠? 맞아요? 즉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6은 0의 근이 우리가 오메가라고 읽을게요. 오메가가 되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5 오메가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뭐 쓴 거죠? 2차 방정식의 근을 알려준 거니 대입을 쓴 거다.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에선 대입이 좀 덜 나오지만 2차 방정식에선 계속 대입을 사용한다. 고까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파트에서 했던 인수분해, 4차식 인수분해 하는 거 기억을 해줘야 된다라고까지 말을 할게요. 이 오메가라고 있는데 이거 뭐라고 읽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이걸 오음이라고 읽죠. 얘가 오메가입니다. 알았죠? 얘 대문자고요. 얘 소문자예요. 알았죠?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저항 나타낼 때 오음 쓰죠. 내 기억으로 그런데. 그쵸? 네, 오메가예요. 오메가, 이게 오메가가 이렇게 쓰니까, 그치? 그래서 그냥 오음이라고 하나? 이 생각도 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990번) 보겠습니다. x 4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더하기 9는 0.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복 2차식이고 복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두 개죠. 뭐? x제곱을 라지 x로 치워나가는 두 번째? 제곱 빼기 제곱. 그러니까 앞에 거 까먹으면 안 돼요. 세 개 하나. x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제곱 빼기 제곱이라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짜잔. 자, 기억부터 보죠. 기억. 이거의 근을 알파래. 그러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는 3. 무슨 말이야?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3은 0인 거 존재해? 라고 물어본 거죠. 존재하죠.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건 이거예요. 이 표현에서 주의할 건 이겁니다. 이 표현과 이 문제에서 나온 표현 이거죠. 존재하냐는 거.
이 표현은 다른 표현이고요.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말이야. 이 표현이 어떤 말이냐면 이 반에 있는 애들 중에 송현고가 존재하냐? 존재하죠. 맞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는 이 반에 있는 애들 송현고야? 틀린 말이죠. 송현고가 존재하는 거지 전부 다 송현고는 아니에요. 두 개의 종류가 있죠.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3은 0일 수도 있지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이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얘가 0이다 라고 하면 그건 틀린 표현입니다. 이건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알았죠? 존재라는 멘트는 그 말입니다.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 얘가 0이라는 건 그 말이에요. 이것뿐이야. 이것뿐이냐는 멘트와 다른 게 있을 수 있어 라는 멘트는 다른 거다. 구분 지어야 돼요. 이거는 뭐 국어적 역량이긴 한데 그래서 기억은 맞다. 니은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3은 1을 만족시키는 게 존재한다. 얘는 뭔 말이에요? 양변에 알파를 곱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이 0이냐는 얘랑 뭐야? 얘를 물어보는 거죠. 존재한다는 표현이니까 맞다. 디귿. 두 음액은 에 대해서 P 더하기 Q는 음액은 PQ. 늘 말했어요. 음액은이라고 했어. 얘 근 누구누구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의 두근은 2분의 1 뿔마 루트 13이고요.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은 0의 두근은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13이죠. 그래서 P와 Q는 누구랑 누굴 말하냐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3과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3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P 더하기 Q는 마이너스 루트 13이 맞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럼 이걸 풀기 위해선 반드시 근해 공식을 써야 하나요? 오,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미스테이크. 미안합니다. 네. 써야 되냐라고 물으면 맞습니다. 써야 돼요. 써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995번은) 내가 계속 말했던 이거 잘 안 나와 라고 했던 대칭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또 아예 안 나오냐고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소개 정도만 하려고 딱 3문제 갖다 놨습니다. 대칭식은 보통 다 까먹고 있을 거라. 내가 근데 인수분해 할 때 한번 소개는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 x제곱으로 나누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씩 묶어요. 그럼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5에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4. 그럼 얘를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 2라고 쓰고 이렇게 빼기 6이 됩니다. 여기가 얘가 제곱 빼기 2라서 이렇게 써지죠. 그럼 뭐처럼 생겼어요? 치환하면 뭔가 이수분해가 될 것 같죠? 치환은 귀찮으니까 그냥 바로 할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래서 다시 x제곱을 곱해요. 그리고서는 하나씩 곱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는 게 저 인수분해하는 방법입니다. 실근 알파 베타라고 했죠. 4차 방정식이면 근이 몇 개예요 원래? 4개야. 근데 실근 알파 베타라는 건 둘 중에 실근과 또 뭐가 있다? 허근이 있다는 거고 누가 허근일까요?
한 별씩 써주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얘가 실근이죠. 그래서 알파와 베타는 이거의 근이고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가 되며 어떻게 돼요? 36 빼기 4는 32.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대칭식이라는 이름을 붙인 형태고요. 대칭식.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숫자가 똑같잖아, 그치? 그런 특징을 가졌을 때 다음과 같이 푼다 라고 하는 게 대칭식이라는 파트고요. 한 문제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오늘 유형 20까지 나갈 계획이에요. 유형 20까지만 나가고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파트는 다음 시간에 부등식이랑 같이 나가도록 하죠. 다 나갔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나가긴 해야 되는데 더 나가면 숙제를 또 못 해올 것 같기도 해서.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6은 0의 세근 중 두 근이 2차 방정식 이거래요. 이거의 세근 중 두 근이 얘래. 그러면은 얘가 이걸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잖아, 그쵸? 근데 얘를 알려줬어? 그럼 당연히 뭘 알려준 거야? 그거 알려준 거잖아. 그쵸? 왜? 곱해서 뭐가 돼야 되고 곱해서 뭐가 돼야 되고 얘 돼야 되잖아. 그럼 확정이네. 그쵸? 그러면 6이 너무 깔끔하잖아? B 얼마예요? 3이어야 되죠. 그래서 얘가 6이 되게끔. A는 어떻게 구해요? A는 이렇게 곱하면 A가 나오죠. 얘가 지금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A라서 A는 얼마? 5. 둘 빼달래요. 이렇게 구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근을 알려줬다는 건 인수분해를 알려줬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얘 3개 중에 2개가 얘다? 그러면은 얘가 바로 인수분해 된 결과지. 물론 우리가 이거를 직접 나누기도 되지만 개수 비교해서 하는 거 생각보다 빠르다고 했고 그거 연습하자고 했었죠. 이렇게 써먹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알았죠? 힘들 수 있는데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특히 여학생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선생님 저는 암산이 좀 많이 틀려요. 그래서 맨날 다 적어서 해야 돼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고치세요. 암산 조금씩 섞어서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장이 없으면 괜찮은데 시험 중에 시간이 모자라고 하는 거는 계산량이 너무 많아서 적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암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 늘어납니다. 구구단도 외워서 하듯이 암산은 하면 늘어요. 하면 느는데 이게 대략 어떤 상황인 거냐면 암산을 하는 거 그게 뭐냐면 컴퓨터나 휴대폰은 좀 아니? 대략 뭔지는 알지? 컴퓨터 시간에 배우잖아. 램이라고 뭔지 알아요? 램이 의미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램이 의미하는 게 뭐야? 램이라는 거는 계속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잠깐 보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컴퓨터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이거야.
카톡이나 이런 거 할 때 잠깐 이렇게 블록 치우고 복사하기 했을 때 잠깐 복사하는 거 있잖아. 다른 거 복사하면 이렇게 지우지. 그런 게 램이에요. 그런 거 저장해 놓는 게. 잠깐 기억해 놓는 게 램이란 말이야. 암산은 그 램 성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산을 연습하는 건 결국 내가 어떤 걸 잠깐 기억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잠깐. 그게 결국은 이 계산 과정에서 되게 속도감을 좀 좋게 만들어요. 원래 그 컴퓨터나 이런 거 살 때 램 높은 거 사야 되거든? 마찬가지야. 근데 우리 인간은 램을 높일 수 있다는 거야. 스스로 성장시킬 수 있대. 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암산 능력은 30살까지는 늘어날 수 있대요. 너희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야. 아직 절반밖에 안 살았잖아. 30살에서. 그치? 그러니까 늘릴 수 있어요. 좀 늘려보세요. 안 된다고 안 하면 계속 이제 구닥다리 컴퓨터 쓰고 있는 거야. 근데 늘릴 수 있다. 업그레이드가 스스로 가능하다고. 조금씩 연습을 해보세요. 알았죠? 실수는 나올 수 있지. 자체 업그레이드다 보니까 오류가 살짝 날 수 있는데 하다 보면 괜찮아진다. 알았죠? 그렇게 좀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적당한 암산 능력은 뭘 향상시켜 주냐면 계산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생략할 수 있게끔 해줘요. 나중에. 그러니까 과정을 되게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과정을 할 때 이건 안 될 거야, 얘가 이렇게 해야 될 거야 라는 걸 되게 빠르게 판단할 때가 간혹 있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 이게 선천적으로 잘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지만 늘릴 수 있다고 연구 결과를 또 근래에 내가 봐서 말을 해요.